오늘 이야기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는 지나친 과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양 외곽에 착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착한 과부는 자식 없이 혼자 살았지만 항상 열심히 일하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초가지 반채와 작은 한마지기 채소밥뿐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인정이 많아 밭에서 수확하는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자주 나눠 먹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부의 심성을 아는지 땅은 해마다 그의 노력에 보답을 해주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고구마 밭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는지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과부는 다가가 보고 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숫대야만한 큰 고구마가 먼저 나와서 주인을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김매고 정성껏 돌보았더니 왕고구마가 이렇게 보답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과부는 커다란 고구마를 먹기에 아까워서 상선이 신 송상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은 어질고 사리에 밝아서 백성들의 아픔도 어루만져주는 인자한 성품에 칭송이 자자하니 과부는 대감께 빛나는 왕고구마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몇 달 동안 노력한 것을 대감마님께 기쁘게 바치겠습니다. 수십 년간 고구마 농사를 지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거대한 고구마의 수확은 처음이고 모든 것은 대감마님의 덕분이니 이 특별한 고구마를 받아주십시오. 대감은 안하게 착한 마음에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나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고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오늘 새로 들어온 물건 중에 특별한 줄만한 것이 있겠느냐? 대감마님,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 송아지를 과부에게 내어주어라. 하인은 송아지를 과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뜻밖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된 착한 과부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동네에 사는 욕심쟁이 과부가 무척 샘을 냈습니다. 자기가 먼저 고구마를 갖다 바칠 걸 하면서 아쉬워 하면서 자기도 행지할 묘수를 궁리하다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구마 하나 갖다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 얻었다 하니 내가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더 큰 걸 얻겠지. 아마도 논 5마지기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황소를 끌고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대감께 아뢰길, 대감마님, 소인이 여러 해 동안 황소를 먹여왔습니다. 그러나 윤택이 흐르고 힘센 황소가 된 것은 모두 대감마님 덕택이기에 이 황소를 기꺼이 대감마님께 바치러 왔습니다. 대감은 과부에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후 집사 하인을 불러 최근 들어온 물건 중에서 귀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찾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대감은 과부를 다시 불러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욕심쟁이 과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대감마님은 부유하시니 땅도 많고 귀한 물건도 많을 테니 땅이나 금덩어리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집사가 대감께 아뢰길, 며칠 전에 들어온 아주 귀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귀한 것을 내어주거라. 집사는 과부에게 왕고구마를 내어주었습니다. 욕심쟁이 과부는 횡재하려고 황소를 갖다 바쳤다가 고구마 하나를 얻어왔으니
집에 돌아온 가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 특별하고 귀한 왕고구마를 칼로 자르고 짓밟았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병이 났습니다. 가욕을 부리다가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 물질보다 더 큰 화를 부릴 수 있습니다. 선한 가부처럼 이웃에 항상 베풀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명언은 변하지 않는 명백한 진리랍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며 부족한 기술자와 인부들을 모을 때였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외딴 곳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신혼생활 한 달여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만리장성을 쌓는 부욕장에 징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징용이 되면 그 일이 언제쯤이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누구나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안부 정도는 인편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생지옥 같은 부욕장에 한번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신혼부부는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아내는 아직 아이도 없기에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부욕장에 보낸 여인이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외딴 집에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찾아들었습니다. 계시오 주인장, 갈 길은 먼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 근처에 인가라고는 둘러봐도 이 집밖에 없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고 밖은 어두우며 무척 추운지라 여인은 문을 열고 떨고 있는 나그네를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나그네가 말을 걸었습니다. 보아하니 이 외딴 집에 부인만 혼자 살고 있는 듯한데 무슨 사연이 있소? 네, 몇 해 전에 남편이 만리장성 부역으로 징용되어 갔습니다. 여인은 숨길 것도 없고 해서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사내는 노골적으로 수작을 걸었고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여인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부인,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인생이 그야말로 너무 허무하지 않겠소? 그대가 돌아올 수도 없는 남편을 생각해서 정조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린 아직 젊고 내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멀리 도망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사내는 저돌적으로 달려들었고 깊은 야밤에 인적도 없는 외딴 집에서 여인 혼자서 절개를 지키겠다고 저항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일단 사내의 뜻을 받아들여 몸을 허락하겠다고 말한 뒤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기가 번쩍 뜨인 사내는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남편에게는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라도 함께 산 부부간의 정과 신의가 있어요. 부욕장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냥 당신을 따라 나설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어찌해야 하는지 계속 말해보시오. 그러니
제가 새로 지은 남편의 옷을 한 벌 싸드릴 테니 날이 밝은 대로 제 남편을 찾아가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증표로 글 한 장만 받아오십시오. 어차피 살아서 만나기 힘든 남편에게 수유를 마련해주는 심정으로 옷이라도 한 벌 지어 입히고 나면 당신을 따라 나선다고 해도 제 마음이 좀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는 평생을 당신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 약속을 먼저 해주신다면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내가 다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게 웬 복이냐 하는 심정으로 덤벼들었고 자신의 욕정을 채운 뒤 골아떨어졌습니다. 사내는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의 고운 얼굴이 난기비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저런 미인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다는 황홀감에 빠져서 간밤의 고남도 있고 어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길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보는 앞에서 새 옷 한 벌을 꺼내 보자기에 싸더니 사나이의 개나리 보침 속에 넣었습니다. 사내는 여인과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심부름을 마치고 와서 어여쁜 여인과 평생을 해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드디어 사내는 만리장성 부욕장에 도착했고 감독하는 관리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글 한 장을 받아가야 한다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옷을 갈아입히려면 공사장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작업장을 나오면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옷을 갈아 입을 동안 잠시 교대를 해줘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을 만난 사내는 관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에게 옷보따리를 건네주며 옷 갈아입고 편지 한 장 써서 빨리 돌아오시오. 이렇게 말을 마친 사내는 별 생각 없이 기분 좋게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자기를 펼치자 옷 속에서 편지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 단이에요. 당신을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옷을 전한 남자와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런 연으로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자게 된 것을 두고 평생을 허물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시면 보내드린 옷을 갈아입는 즉시 집으로 돌아오시고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허물을 탓하려거든 그 남자와 다시 교대해서 공사장 안으로 도로 들어가세요. 남편은 아내의 편지를 읽고서 다시 한번 흐느껴 울었다. 자신을 부역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아내가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자면서 얼마나 모욕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자책을 하며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당연히 그 일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어서 빨리 가서 아내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평생 못 나올지도 모르는 만리장성 공사장에 이와 같이 아내를 겁탈한 지인이 대신 들어가서 교대를 하게 되었으니 그 사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남편은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새 옷을 보자기에서 꺼내 입고
그 길로 그리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랑을 찾은 부부는 그들의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 강해졌으며 귀여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바른 사람도 없을 거야.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자를 존경했으며 좋아했고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그를 선부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선함 때문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가장 친한 첫 번째 친구,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두 번째 친구와 그리고 외딴 곳에 살기에 가끔 마주칠 때만 인사하는 친구지만 이렇게 3 친구가 있어서 선 부자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보낸 신하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폐하께서 당신을 궁으로 부르셨소. 내일 아침에 예의를 갖추고 폐하를 뵈러 오시오. 선부자는 신하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선부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폐하께서 나를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걸까? 선부자는 이마당 저마당을 서성이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든 죄를 진 적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부자는 지난 봄에 두 친구가 한 실수가 떠올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봄에 술 취한 두 친구를 잔치집에서 데려오는 중에 집은 멀고 할 수 없이 두 친구가 볼 일이 급해서 그만 논에 방뇨를 해왔는데 마침 그 논은 왕가의 논이었고 그날은 잔칫날이어서 보는 눈도 많았을 텐데 선부자는 여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로 인해 벌어진 그 일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은 없는데 폐하께 처음으로 불려 나가는 일은 오직 착하게만 살아온 선부자에게는 몹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폐하께서 부자를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지 말고 친구와 함께 가는 건 어때요? 선부자는 이웃 사람들의 말에 큰 격려를 받은 후 마음이 무척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맞아요. 제게 3명의 친구가 있답니다. 그 중에 1명의 친구와 같이 간다 해도 든든할 거고 그 친구들이라면 분명 나와 함께 궁으로 가줄 겁니다. 부자는 가장 친한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일 나와 함께 궁에 가줄 수 있겠나? 하지만 친구는 부자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께서 자네에게 무엇인가 문책하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 괜히 따라갔다가 나까지 말려들어 큰 봉변을 당하고 말 거야. 첫 번째 친구는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부자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게, 친구. 자네 오늘은 웬일인가? 부자는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거참, 자네 정말 큰일을 당하게 생겼구먼. 궁합까지라면 같이 가줄 수 있네. 나는 폐하를 함께 만나줄 친구를 원하네. 자네는 나와 함께 가줄 거라고 생각했지. 두 번째 친구도 끝내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두 친구에게 큰 실망을 한 선부자는
그만 힘이 다 빠지고 그냥 울고 싶어졌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라더니 정말 어려울 땐 모른 척 하는군. 집으로 탈레탈레 돌아온 선부자는 세 번째 친구를 떠올렸지만 선뜻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도 부탁을 거절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선부자는 용기 내어 혹시 모르니 밤 늦기 전에 찾아가 보자. 선부자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부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니, 늦은 시각에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어서 들어오게. 부자는 머뭇거리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흔쾌히 승낙하며 좋아, 내가 자네와 같이 가주겠네. 선부자는 친구의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폐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지도 몰라. 세 번째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에게 벌을 주실 리가 없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자네 편을 들어 옹호해 줄 테니 아무 염려 말게나. 만약에 말일세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심히 두렵다네. 자네가 문처 받을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받겠네. 내가 자네보다 얼마나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는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제 편히 가서 잘 쉬고 내일 아침에 만나세, 친구. 세 번째 친구의 의리에 감동한 부자는 그 친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 번째 친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를 위해 예의를 갖춘 복장을 한 뒤 왕을 만나기 위해 궁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세 번째 친구가 따라와준 덕분에 왕 앞에 서는 게 무척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보게 친구, 별일 없을 테니 걱정 말게. 이윽고 아련 시간이 되자 왕은 부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대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산다고 들었소. 큰 상을 내리고자 하니 부디 받아주시오. 왕의 말을 들은 부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폐하. 아련을 무사히 마치고 나온 부자의 기쁜 소식을 듣자 친구는 너무 즐거워하며 자랑스러운 부자 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행복하게 궁을 나왔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 부자는 세 번째 친구를 초대해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네가 함께 가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네. 그러니 폐하께 상을 받은 건 다 자네 덕분일세. 선부자는 진정한 친구가 생겨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부자는 선한 친구를 위해 만석지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선한 친구는 몇 해가 지나자 대골 같은 집을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금보다 더 귀한 우정을 계속 쌓아갔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한 멋진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가 진정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런지요?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안녕.